솔직히 말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아직도 좀 쑥스럽긴 한데 그냥 다 털어놓을게. 나도 한때는 정말 몰랐어. 대체 어떻게 해야 여자가 나한테 미치도록 빠지는지. 왜 내가 아무리 연락 잘하고 칭찬 아끼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잘해줘도 결국 돌아오는 말은 넌 정말 좋은 사람인데 로 끝나는지. 아, 그 말 진짜 머리띵하지 않아? 그 말의 진짜 속뜻은 이거잖아. 너 인간적으로는 괜찮은데 남자로는 안 끌려. 처음엔 당연히 내 문제라고 생각했지.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더 잘하려고 발버둥 쳤어. 더 자주 연락하고 퇴근했는지 묻고 아프다는 말 한마디에 약 사들고 달려가고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착한 남자처럼 모든 걸 다 했어. 근데 돌아오는 건 고마워. 그 한마디뿐이었어. 물론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는 늘 공허했지. 감정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예의상 던지는 대답처럼 느껴졌어. 마치 내가 건넨 진심이 투명한 벽에 부딪히고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지. 이건 단순히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었어. 반복되는 패턴이었지. 여자들은 입버릇처럼 다정하고 안정적인 남자가 좋다고 말하는데 왜 내 다정함은 항상 매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걸까? 이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러다 어느 날 정말 모든 게 바닥이라고 느껴지던 밤에 친한 친구 놈이랑 술 한잔 하다가 결국 터져버렸지. 텅 빈 소주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고 물었어. 야, 솔직히 말해봐. 나 진짜 뭐가 문제냐? 이 정도면 괜찮은 남자 아니야. 성실하고 연락 잘하고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챙겨주는데 대체 뭘 더 해야 하는 거냐고. 거의 하소연이었지. 내 딴에는 정말 억울했거든. 그때 그 친구가 말없이 내 잔을 채워주더니 피식 웃으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거야. 야, 그게 문제야. 네가 너무 잘해서 문제라고.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어. 뭐? 야, 장난하냐? 그게 무슨 개소리야. 근데 그 친구 표정은 장난이 아니었어. 아주 진지했지. 그 말이, 그 어이없던 한마디가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집에 오는 길에도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지. 너무 잘해서 문제라고? 그게 말이 돼? 착한 게 죄는 아니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 내가 그동안 신념처럼 믿어왔던 진심은 통한다는 공식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 그때 깨달은 거야. 내 행동들이 진심으로 전달된 게 아니라 쉬움으로 해석됐을 수도 있다는 걸. 언제나 옆에 있고 부르면 달려오고 모든 걸 맞춰주는 남자는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편한 옵션이 될 뿐이라는 걸. 그 친구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어. 그건 내 연애 세계를 뒤흔든 아주 고통스러운 깨달음의 시작이었지. 그 친구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증폭됐어. 너무 잘해서 문제다. 처음엔 반발심이 들었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그 말은 내 지난 연애들의 실패 보고서처럼 느껴졌지. 내가 잘해준 건 맞아. 그런데 그 잘해줌이 매력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예측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어. 내 행동, 내 말투, 심지어 내가 보낼 카톡 메시지 내용까지 그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야. 마치 뻔한 드라마의 다음 장면을 보는 것처럼 말이야.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 나는 그녀에게 가장 아끼는 낡은 스웨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그 스웨터는 편안하고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지. 비 오는 주말에 소파에 누워 뒹굴거릴 땐 최고의 선택이야. 하지만 그 스웨터를 입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나지는 않아. 그건 설렘의 대상이 아니라 안락함의 도구일 뿐이거든. 바로 그게 나였어. 여기서 남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심리적인 함정이 있어. 바로 감정적 안정감과 감정적 자극을 혼동하는 거지. 여자는 당연히 감정적 안정감을 원해. 이 남자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고 나에게 상처 주지 않을 거라는 신뢰. 이건 관계의 기본 바탕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아. 여자들은 그 안정적인 땅 위에서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스텝으로 심장을 뛰게 만드는 감정적 자극을 갈망하거든. 우리 같은 착한 남자들은 안정감 점수만 100점 만점에 200점을 주려고 해. 그러는 동안 자극 점수는 0점이 되어버리는 거지. 여자들이 말하는 편한 사람이 좋아 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 위에 나를 설레게 하는 예측 불가능함이 더해지길 바란다는 뜻이었어. 나는 그저 편하기만 했던 거야. 심장이 뛰지 않는 편안함. 그건 매력이 아니라 수면제와 같은 거였지.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당장 뭘 해야 할지 막막하잖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몸이 예전의 착한 남자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실험부터 시작하기로 했어. 그날도 똑같았어. 한창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징 하고 울리는 거야. 그녀였지. 뭐 해? 라는 짧은 메시지. 예전의 나라면 하던 걸 다 멈추고 1초 만에 답장했겠지. 너 생각하고 있었지? 같은 닭살 돋는 멘트랑 같이. 근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 내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거 끝내고 답장해도 늦지 않아. 네 시간은 내 거야. 솔직히 말하면 불안했어. 손가락이 근질거리고 이러다 그녀가 화내는 거 아닐까. 나한테 관심 없는 줄 아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지. 이건 밀당 같은 유치한 게임이 아니었어. 이건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지.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 번째 걸음. 눈 딱 감고 하던 일에 마저 집중했어. 그리고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일을 마치고 나서야 아무렇지 않게 답장했지. 아, 이제 일 끝났네. 넌 뭐해? 그러자 돌아온 반응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어. 예전 같았으면 단답으로 끝났을 대화가 오, 무슨 일 했길래 바빴나 보네 라며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어. 나를 당연하게 여기던 태도에서 내 시간을 존중하는 뉘앙스가 느껴졌지. 바로 그거였어. 내가 만든 그 잠깐의 빈 공간. 그게 바로 감정의 간극이었던 거야. 그 빈 공간으로 그녀의 궁금증이 빨려 들어온 거지. 내가 뭘 하는지, 왜 바로 답이 없는지 상상하게 만드는 시간. 그게 바로 매력이 싹 트는 토양이었어. 이 작은 성공은 나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줬어. 내가 그녀의 세상에서 24시간 대기하는 위성이 아니라 나만의 궤도를 도는 행성이라는 걸 처음으로 증명한 순간이었으니까. 그 작은 실험이 성공한 뒤 나는 과거의 실패들을 복귀하기 시작했어. 그러다 문득 끔찍하게 이불킥을 하게 되는 한 장면이 떠올랐지. 바로 몇 달 전의 소개팅이었어. 상대방이 정말 괜찮았고 내 말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어. 눈을 반짝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웃어주고. 난 그 반응에 신이 나서 나도 모르게 내 모든 걸 쏟아내기 시작했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요즘 어떤 고민이 있는지, 심지어 전 여자친구랑 왜 헤어졌는지 그 찌질한 이야기까지. 그땐 그게 솔직함이고 내 모든 걸 보여주는 게 진심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어. 초롱초롱하던 그녀의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영혼 없는 리액션만 남았지. 대화는 어떻게든 마무리됐지만 나는 이미 알았어. 이 관계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는 걸.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 나는 그녀에게 나라는 사람을 탐험할 기회를 완벽하게 빼앗아버린 거야. 미스터리 하나 없이, 상상할 틈도 없이 나라는 책의 1페이지부터 마지막 에필로그까지 한자리에서 다 읽어주어 버렸지.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보 격차 이론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행동이었어. 사람의 뇌는 본능적으로 빈틈, 즉 정보의 격차를 채우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 퍼즐 조각이 하나 비어있으면 그걸 찾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처럼 말이야. 그녀가 나에 대해 궁금해하고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라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감정적 투자거든. 투자를 해야 가치가 생기는 법인데 나는 내 모든 정보를 공짜로 넘겨버렸으니 나라는 사람의 가치도 그 순간 공짜가 되어버린 거야. 다 알아버리면 재미가 없어지고
궁금함이 사라지면 관심도 식는 거. 그게 인간의 본능이었어. 자, 여기서 오해하면 절대 안 돼. 내가 지금부터 무슨 신비주의 컨셉 잡고 연기하라는 말이 아니야. 그저 말을 아끼고 일부러 바쁜 척하는 얄팍한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 건 금방 들통나고 오히려 너라는 사람을 더 가볍게 만들 뿐이야. 진짜 매력은 척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삶 자체가 진짜로 꽉 차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예전의 나라면 그녀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 시간에 뭘 하고 있었을까? 아마 휴대폰만 쳐다보면서 왜 답장이 없지? 내가 뭘 잘못 보냈나?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겠지. 내 모든 신경과 에너지가 오직 그녀의 반응 하나에 쏠려 있었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 그 시간에 나는 차라리 책을 한 페이지 더 읽어 내 머릿속을 채우는 거지. 아니면 헬스장 가서 땀 흘리면서 쇠질을 해 내 몸을 단련시키는 거야. 주말에는 미뤄뒀던 사이드 프로젝트에 손을 대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러 다녀. 즉, 그녀가 있든 없든 내 인생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신비감은 네가 억지로 만드는 가면이 아니라 네가 너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되는 거야. 그녀가 너에게 궁금함을 느끼는 건 네가 뭔가를 숨겨서가 아니야. 네가 그녀 외에도 깊이 몰두하고 있는 너만의 멋진 세계가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지. 결국 핵심은 이거야. 내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너 자신이어야 해. 그녀는 그 멋진 주인공의 이야기에 매료되어서 기꺼이 합류하고 싶어하는 관객이자 잠재적인 파트너인 거지. 네가 그녀를 네 세상의 중심으로 놓는 순간 너는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와 그녀의 반응만 살피는 조연으로 전락하는 거야. 매력적인 남자는 자기 이야기의 작가이자 감독이야. 그 사실을 잊지 마. 이 새로운 깨달음을 시험해볼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 한창 분위기 좋은 데이트 중에 그녀가 나를 보며 장난스럽게 툭 던지는 거야. 오, 생각보다 유머 감각이 있네. 아주 조금. 예전의 나였다면 어땠을까? 100% 당황해서 허둥댔을 거야. 진짜. 나 원래 웃기다는 말 좀 듣는데 하면서 어떻게든 그녀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 분위기에 나를 맞추려고 애썼겠지.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 그게 바로 매력을 깎아먹는 행동이었어.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 나는 하던 말을 잠시 멈추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피식 웃었지.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 순간 정말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게 피부로 느껴졌어. 그녀가 멈칫하더니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더 이상 나를 쉽게 판단하거나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는 그 눈빛. 이게 바로 프레임 컨트롤이야.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그녀의 감정이나 말이라는 프레임에 내가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기준이 있는 이 단단한 공간으로 그녀를 끌어당기는 힘이지. 우리는 흔히 착하다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양보하잖아. 아, 그래, 내 말이 맞아. 괜찮아, 난 뭐 상관없어. 이렇게 계속 그녀의 프레임에 맞춰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상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아. 하지만 네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때 그녀는 처음으로 느끼는 거야. 아, 이 남자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구나. 이건 절대로 무례하거나 차갑게 굴라는 말이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지. 여유와 약간의 유머를 담아서 하지만 흔들림 없이. 그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에서 여자는 강력한 남성성을 느끼는 거야. 네가 너 자신의 중심을 지킬 때 비로소 그녀는 네 세상의 중력을 느끼기 시작해. 자, 그럼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보자. 내 인생이라는 왕국에서 너는 왕이야. 이건 무슨 거창한 비유가 아니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야 해. 왕에게는 뭐가 있지? 왕관? 권력? 아니,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책임과 우선순위야. 왕은 자기 왕국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어. 그 왕국이 바로 너의 일, 너의 목표, 너의 건강, 너의 정신인 거지.
왕의 시간과 관심은 아무에게나 뿌려지는 떡고물이 아니야. 왕국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여야 하는 귀중한 자원이지. 예전에 나는 어땠을까? 나는 왕이 아니라 광대였어. 그녀가 손가락 한 번 까딱하면 하던 모든 걸 멈추고 달려가는 광대. 한번 상상해봐. 평일 저녁 너는 내일 있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거나 혹은 몇 달간 꾸준히 해온 운동 루틴을 지키고 있어. 그때 그녀에게서 카톡이 와. 갑자기 보고 싶네. 지금 잠깐 나올 수 있어? 예전에 나라면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당연하지, 어디야? 라고 답장했을 거야. 내 왕국의 중요한 일 따위는 전부 내팽개치고 말이야.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내 시간, 내 계획보다 너의 즉흥적인 감정이 더 중요해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내는 거야. 그 순간 너의 가치는 폭락해. 하지만 왕은 달라. 왕은 이렇게 대답하겠지. 나도 보고 싶다. 근데 오늘은 내가 꼭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대신 주말에 내가 정말 멋진 곳 데려갈게. 그땐 온전히 너한테만 집중할 수 있어.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 첫째, 그녀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나도 보고 싶다. 둘째, 나의 왕국을 지키는 단호함. 오늘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셋째, 더 가치 있는 미래를 약속하며 관계를 이끌어가는 주도권. 주말에 멋진 곳 데려갈게. 그녀가 너의 중요한 계획을 깨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든 더 큰 계획 안으로 그녀를 초대하는 거야. 여자는 이런 남자에게서 안정감과 존중을 동시에 느껴. 내 변덕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남자.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기에 나와의 시간도 소중히 여겨줄 것 같은 남자. 네가 너의 왕국을 존중할 때 그녀는 비로소 그 왕국의 여왕이 되기를 꿈꾸기 시작하는 거야.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 너무 예측 가능하게 굴지 마라. 너만의 세계를 가져라. 부드럽지만 단호한 경계를 세워라. 이런 조각들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원리가 있어. 만약 네가 오늘 영상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거야. 여자가 미치도록 빠져드는 남자의 최종 형태는 바로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행동은 예측 불가능한 남자야.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력한 매력의 두 날개와 같아. 먼저 정서적 안정감이 뭘까? 이건 네가 그녀의 감정적 닻이 되어준다는 뜻이야. 그녀가 보낸 카톡 하나에 내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지 않고 그녀가 조금만 변덕을 부려도 매달리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 내 왕국, 즉 내 삶의 목적과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그 묵직한 존재감. 여자는 이런 남자 곁에서 비로소 마음의 갑옷을 내려놓고 깊은 안정감을 느껴. 이 남자와 함께라면 안전하겠다. 이게 바로 관계의 필수적인 토대야. 문제는 대부분의 착한 남자들이 여기서 멈춘다는 거지.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바로 행동의 예측 불가능성. 이게 바로 설렘과 끌림을 폭발시키는 기폭제야. 그녀는 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 정직하고 자기 기준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건 알지. 하지만 네가 다음에 뭘 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야. 매일 저녁 8시에 칼같이 보내던 잘자 카톡이 어떤 날은 오지 않아. 늘 가던 뻔한 파스타집 대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그냥 한강 가서 캔맥주나 할까 하고 툭 던지는 거지. 그녀의 모든 요구에 예스라고 답하던 네가 가끔은 미소를 지으며 그건 좀 곤란한데 라고 말할 줄 아는 남자. 바로 이거야. 이 조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뭔지 알아? 바로 우리가 열광하는 영화 속 주인공들이야. 제임스 본드를 생각해봐. 우리는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 유능하고 임무에 목숨 걸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원칙이 있지. 이게 바로 그의 정서적 안정감이야. 하지만 우리는 왜 2시간 내내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할까? 그가 다음 장면에서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위기를 탈출할지, 어떤 재치 있는 대사를 날릴지 단 1초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지. 안정적인 캐릭터가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그에게 완전히 몰입하게 돼. 이제 너 자신이 되어야 할 모습이 보이지?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바위이면서 동시에 다음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짜릿한 파도 같은 남자. 그게 바로 그녀가 평생 탐험하고 싶어 하는 질릴 틈이 없는 매력의 정수야. 이제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이건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강력한 법칙이야. 바로 사람은 공짜로 얻은 것을 절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한번 생각해봐. 길에서 나눠주는 공짜 티슈랑 네가 몇 달 동안 돈을 모아 산 명품 시계. 둘 중에 어떤 걸 더 소중히 다루지? 답은 뻔하잖아. 왜? 시계에는 너의 노력과 시간이라는 비용이 지불되었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가치를 만드는 핵심이야. 그런데 수많은 남자들이 관계에 있어서는 이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려. 자신의 시간, 칭찬, 감정, 헌신 같은 가장 소중한 자원들을 마치 공짜 티슈처럼 마구 남발하지. 그녀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야. 넌 너무 예뻐. 네가 최고야. 난 항상 네 편이야. 이런 말들을 첫 만남부터 쏟아붓지. 그 결과는 너라는 사람의 가치는 공짜 티슈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는 재미있는 심리 현상을 응용해 볼 수 있어. 간단히 말해, 사람들은 자신이 호의를 베푼 상대를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뇌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거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네. 그건 아마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지. 이걸 연애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네가 그녀에게 모든 걸 퍼주는 게 아니라 그녀가 너의 관심과 인정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거야. 그녀가 너를 웃기기 위해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너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약속에 신경 써서 나오고 너와의 대화에 더 집중하는 그 모든 작은 행동들. 그게 바로 그녀의 감정적 투자야. 그녀는 너에게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노력을 투자하고 있어. 그러면 그녀의 무의식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 내가 왜 이 남자에게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지? 아, 그건 내가 이 남자를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구나. 그녀 스스로 너의 가치를 증명하게 만드는 거야. 이건 절대 상대를 힘들게 하라는 게 아니야. 너의 칭찬과 인정을 의미 있는 순간에만 주는 거지. 그녀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네 생각이나 가치관 정말 멋지다 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녀가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렇게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거지. 너의 긍정적인 반응이 그녀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될 때 그 보상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갖게 돼. 그리고 그녀는 그 짜릿한 보상을 다시 얻기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될 거야. 너와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진짜 건강하고 깊은 관계의 선순환이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노력해서 얻고 싶은 트로피가 되어야 해.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고민과 노력의 뿌리에는 사실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 어떻게 해야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맞지? 우리 모두 이 질문에 인생의 수많은 밤과 에너지를 바쳤어. 근데 오늘 내가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려줄게. 네가 계속해서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그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완전히 틀려먹었기 때문이야. 그 질문은 너를 영원히 을의 위치에 가두는 족쇄와도 같아. 이제부터 네 머릿속에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심어야 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강력한 질문. 그건 바로 과연 이 여자가 내 인생이라는 이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두 질문의 거대한 차이가 느껴져. 첫 번째 질문은 너를 그녀의 승인을 구걸하는 지원자로 만들어.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은 너를 자신의 왕국에 어울리는 파트너를 신중하게 고르는 선택자의 위치에 놓지. 이건 마치 면접과도 같아. 예전에 나는 어떻게든 그 회사 그녀에 잘 보여서 합격하려고 발버둥치는 취준생이었어. 내 장점만 잔뜩 늘어놓고 단점은 숨기고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췄지. 결과는 좋은 분 같지만 저희와는 결이 맞지 않네요. 항상 탈락이었어. 하지만 이제 나는 그 회사의 CEO가 된 거야. 내 시간, 내 감정, 내 미래라는 아주 귀한 자리를 내놓고 이 지원자가 과연 우리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물인지, 우리 회사의 비전과 맞는 사람인지를 날카롭게 평가하는 거지. 이게 바로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핵심과도 같아.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그녀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목매는 대신 네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게 뭔데? 바로 너의 기준, 너의 가치관, 그리고 누구에게 너의 소중한 에너지를 투자할지에 대한 너의 선택권이지. 이제 데이트에 나가면 네 머릿속은 완전히 달라져야 해. 나 오늘 말실수하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이 사람은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가? 자기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이는가? 힘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야. 네가 그녀를 평가하는 거지. 그녀가 너를 평가하게 두는 게 아니야.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걸 바꿔. 너는 더 이상 그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춤추는 광대가 아니야. 너는 내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고 그녀가 그 무대에 함께 오를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감독이야. 네가 너 자신을 상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녀도 너를 얻고 싶은 상으로 인식하게 돼. 기억해. 너는 그녀의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야. 네가 바로 그녀가 통과해야 할 관문이고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트로피야. 결국 이 모든 건 선택의 문제야.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안달하며 내 시간과 감정을 바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왕국의 중심을 단단히 지키는 삶을 살 것인가? 나도 예전에는 선택받고 싶어서 애썼지만 이제는 알아. 나라는 사람의 삶, 나의 시간, 나의 감정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 내가 예스라고 말할 땐 그 말에 진짜 무게가 실려 있어야 하거든. 이건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야. 이건 네가 너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대한 태도이고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야. 네가 쫓아다니는 삶을 멈추고 너의 중심을 되찾을 때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너에게 끌리기 시작할 거야. 왜? 스스로 가득 찬 사람에게서만 진짜 매력이라는 빛이 뿜어져 나오니까. 이건 게임이 아니야. 이건 너라는 남자의 가치를 되찾는 위대한 여정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여정의 다음 단계를 위한 가장 강력한 지도를 준비하고 있어. 수세기 동안 가장 강하고 매력적인 남자들을 만들어온 고대 스토아 철학의 원칙에 뿌리를 둔 실전 가이드 말이야.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야. 불 속에서 단련되고 세대를 거쳐 증명된 진실이지. 만약 네가 무시당하고 가볍게 여겨지고 당연하게 취급받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다면, 그리고 네가 항상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남자로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 미션에 함께 해줘. 곧 공개될 나의 전자책은 단순히 여자가 너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바꾸는 게 아니야. 네 삶 전체를, 네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완전히 바꿔놓을 설계도가 될 거야. 이 메시지가 네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 전자책 출간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줘.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선언해. 나는 나의 중심을 되찾는다. 그 말에 힘을 실어줘. 오늘 이 진실을 들어야 할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줘. 좋아요를 눌러서 아직 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더 많은 남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게 해줘. 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땅의 남자들을 더 단단하고 더 존경받는 존재로 만드는 데 힘이 될 거야.
이제부터 네 애정과 시간을 공짜로 주지 마. 그녀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너의 높은 기준에 맞춰 그녀가 성장하도록 이끌어.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의 시작이니까.